자, 207페이지 4번에 무슨 건이 나오죠? 저당권에 관한 등기.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담보권에 관한 등기 있어가지고 이것도 5개예요. 5개. 자, 담보권에 관한 등기 5개 뭐가 있을까요? 대표 순수가 저당권, 건저당권, 자, 5개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자, 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자, 제가 출제원이면 어떻게 내겠어요? 다 내고 싶어. 골고루 출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물어봐요?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들에서 첫 번째, 저당권, 두 번째, 건저당, 세 번째, 공동저당, 네 번째, 권리질권, 5번째, 채권, 담보권. 자, 그러면 용의권에 관한 등기 아까 몇 개가 있었죠? 5개. 손가락이 몇 개? 5개. 그러니까 용의권에 5개. 담보물권, 담보권도 몇 개? 5개.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자재 출제되는 것은 우리가 대표 선수가 요 저당권하고 건저당, 요거는 따로 관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따로 관리. 얘네들은 독자적 문제로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근데 공동저당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한 개 지문밖에 안 나와요. 한 개 지문. 요것도 몇 개 지문? 한 개 지문. 요것도 한 개 지문. 그러면 요 3개는 독자적 문제로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독자적 문제로 나올 때 저당권하고 건저당은 항상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무슨 건이 있죠? 저당권. 그러면 거기 4번에 무슨 건이 나와 있죠? 저당권. 자, 그러면 저당권과 관련돼서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저당권. 저당권 하면 2개는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으라고. 저당권 밑에다가 2개. 조그맣게 쓰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뭐라고 써놨죠? 점유 X. 자꾸 저당권 나오면 본능적으로 점유 X라고 생각해 두셔야 돼요. 점유 X. 자, 또 하나는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 일부 X. 자,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라고. 저당권은 뭐예요? 점유 X. 한번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 X. 요 저당권 하면 2개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까 여기 읽어봐요. 자, 금융계약서가 나왔다. 뭐부터 확인하라? 계약. 그래서 개소리, 판소리. 자꾸 자기가 스스로 인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당권이 나왔다 그러면 점유 X, 부동산 일부 X.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자, 207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등장인물은 최대한 저당권이 나오면 등장인물은 4사람이 등장한다고 생각해 두세요. 그러면 거기 207페이지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2개를 써봐요. 자, 가운데 딱 여백, 여기 여백이 밑에 있죠. 그러면 요 가운데다 딱 써놔요. 가운데다가, 여백 가운데다가.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여백 가운데다 요렇게 한번 써봐요. 갑이, 집 건물이 하나가 있다. 어랏.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놓고 딱 중심을 잡아요. 중심을 딱 잡아놔. 중심을. 자, 가운데 여백에다가. 자, 여백을 잡습니까?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잡자고요. 이제 검은 걸로 딱 잡아서 여백에다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자, 읽어봐요. 무슨 건이 있죠? 저당권. 뭐 생각나요? 점유 X.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 X. 자, 점유 X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나중에 그렇게 빠져나갈 거고요. 민법에서는 점이 X만 알면 돼. 점이 X. 그러면 이중 저당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자, 그러면 점이 X, 준점이죠. 점이 X 그러면 뭐예요? 준점이야. 그러면 뭐 저당권은 점이 S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시효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한번 출제가 됐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자기가 점이 X라는 걸 생각을 자꾸 더듬어 놓으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억. 자, 1억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살짝 써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요. 갑이 을한테 올 거는 은행이라고 써요. 은행. 은행입니다. 은행 가서 돈을 꿔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무슨 계약일까요? 그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이야. 무슨 대차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그러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주예요, 종이에요? 주죠, 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저당권 설정 합의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위에다 써요. 이 사람은 그러면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채무자. 이 사람은 채권자가 되는 거라는 거. 채권자. 자, 이제 채무자, 채권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네요. 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형성했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이 1억을 점유해요. 1억이 저당권을 점유해요. 저당권이 1억을 점유해요. 그래서 이게 피담보, P라고 그래. 피담보 채권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피담보 채권. 자, 저당권은 무슨 물건일까요? 담보 물건이 되네. 담보 물건. 그렇죠. 담보 물건.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은 금전소비대차 주로부터 파생이 됐죠. 그래서 주라고 쓰고 종이라고 써요. 주종의 관계가 성립이 되네. 주종.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주를 피담보 채권을 갚았어. 그럼 담보 물건은 소멸해,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죠. 그걸 법정 용어로 뭐라 그래? 부종성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자, 이게 이전하면 이게 이전하죠. 그걸 수반성이라고 그래. 수반성.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A가 을한테 5천만 원을 변제해서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1억을 갚아야 소멸하겠죠. 그래서 뭐예요? 그게 불가분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은 발음이 안 좋다고 그래서 발음을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불가분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을 여기에다 이제 쭉 위에다 좀 써요. 이게 바로 채권액이 돼. 채권액. 채권액. 일종의 이제 이 채권액은 지분이 되는 거죠. 지분. 지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 권리의 일부죠. 권리의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채권액은 궁극적으로 돈이라고 써요. 돈. 돈이라는 거야. 돈은 소송의 씨앗, 눈물의 씨앗. 소송의 씨앗. 그렇죠. 소송의 씨앗이래요. 그러면 저당권에 있어서 필요적 기록상 읽어봐요. 채권액. 읽어봐요. 채무자. 끝났네요. 자, 보통 저당권의 필요적 기록상은 채권액, 채무자를 반드시 표시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주체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색깔로 또 다시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가서 봐봐요. 돈 꿔주세요. 그랬더니 담보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담보물이 없대. 그러면 요 밑에다 갑다시라고 써요. 갑다시. 갑다시가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뭔데? 여기에 이제 써요. 자, 물상보증인이 되는 거네.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자가 되는 거죠. 물상보증인은 그러면 여기에다 줄 꺼놓고 책임은 있어 없어? 책임은 있지만 자, 채무는 없다라는 거. 물상보증인의 장점이 이거예요.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면 설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좀 읽어봐요. 저당권. 읽어봐요. 설정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딱 자기가 정리정돈이 돼야 돼.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읽어볼래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어때? X. 누구도 있다? 아버지.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도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지고 관계 속에서 이제 찾아내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색깔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을은행이 이렇게 화살표나요. 자, 병은행에다 넘겨줬어. 병은행입니다. 병은행.
자, 그러면 읽어볼래? 요거는 그럼 뭘까요? 저당권 양도인이 되는, 양수인이 되는 거야. 양수인.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저당권 양도인이 되는 거네. 양도인. 그러니까 저당권 양도인과 양수인 관계도 모르고 또 수업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요 1억을 은행에다 넘겨줘서, 병은행에다 넘겨줘서, 이것도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저당권 이전 등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러면 봐봐요. 아까 배웠던 이게 1억이 넘어가면 저당권도 넘어가죠. 무슨 성이야? 수반성.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 시 반드시 기록할 게 있네.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건도 이전한다는 뜻을 반드시 표시해 줘야 돼. 무슨 성 때문에? 수반성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렇게 정한테 넘어가 본다고 생각해 봐요. 자, 등장인물이 네 사람을 꼭 생각해야 돼. 등장인물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채무자면서 뭐예요? 전 소유자야, 현재 소유자야? 써요. 전 소유자.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면서 뭐로 표시될까요? 써요. 제3취득자. 그러면 나오기는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당권을 자기가 완벽하게, 저당권과 관련된 등기와 관련돼서 완벽하게 하려면 자기가 이걸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해야 하니? 안 하죠.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읽어봐요. 저당권이란. 자, 읽어봐요. 저당권자가 읽어봐요. 점유하지 아니하면서 읽어봐요. 1억을 행사하는 것. 이게 무슨 건? 저당권이야. 점유해서 안 했어? 그러니까 준점이잖아. 준점이. 준점이란 점유하지 아니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이게 무슨 점이다? 준점이라고 그래. 자, 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노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준점이라는 것은 봐봐요. 점유했어 안 했어? 그럼 점유하지 아니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럼 올은행이 요 집을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갑이 하고 있죠. 갑이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무슨 점이? 준점이야. 준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요거.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29회 때 출제됐고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목적물이라고 해봐요. 목적물. 그래서 목적물의 범위가 30회 때 출제된 거야. 제가 요거 목적물의 범위가 30회 때 출제 안 되면 성을 간다고 그랬거든. 뭐라는 거예요? 제가 성씨가 뭐예요? 국합성이잖아. 그래 육합성으로 바꾼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당권은 뭐가 나올 가능성이 커? 두 개네요. 자, 저당권의 침해 구제 방법 아니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31회 때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다 배울 거 다 배웠어. 이제 등장인물이 최대한 네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각 기준을 살펴봅시다. 가까울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만 있나요? 아니죠.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누구예요?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는 것.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넘겼다. 읽어봐요. 저당권 양도인,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양도인이면서 읽어봐요. 저당권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이 사람은 뭐예요? 전소유자,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일명 뭐다? 제3취득자야. 이걸 알아야 책을 읽어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 하는데 제3취득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강의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머릿속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갑이 허라 제1억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갑은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어리 병한테 넘어갔다. 저당권 양도인, 저당권 양수인. 어리 그러면 자, 갑이 병한테 넘겼어. 이 사람은 전소유자,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면서 제3취득자. 이제 완벽하게 다 끝났어요. 혼자서 홀로서기 할 수 있어요. 저당권은 이제 홀로서기 해야 돼요. 자기가 이제 책을 읽어나가면서 글씨를 살아서 움직여야 돼. 그러면 거기 저당권 개념 잡아봅시다. 저당권이란 같이 읽어봐요. 채무자 또는 제3자. 제3자가 누군데?
물상, 보증인. 채무의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제공자로부터 인도를 받지 않고 줄 차라봐요.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점이 X라는 거죠. 그 목적물을 다만 관념적으로 지배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로서 읽어봐요. 우선 변제를 받은 무슨 담보? 약정 담보 물건이야. 약정 동그라미. 약정. 그러니까 약정 밑에다 등기라고 써요. 그러니까 저당권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담보 물건은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 약정 담보 물건과 법정 담보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은 약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치권은 뭐밖에 없어? 법정 담보 물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담보 물건은 그러면 크게 약정과 뭐가 있어요? 법정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유치권은 그래서 등기 능력이 없어. 뭐밖에 없기 때문에 법정 담보물건. 자, 그래서 이제 저당권의 개념 요건 딱 잡고 가시면 돼요. 자, 나머지 이제 208페이지로 가봐요. 208페이지.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예. 그래서 1번에 봐봐요. 1번에 무슨 등기가 나왔어요? 변경 동그라미. 자, 변경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를 하살표 놓고요. 자, 요거는 별표 하나 나왔어요. 자주 출제돼. 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 오늘 기동량으로 한번 들어봐요. 기동량으로. 자, 이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전세권을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쓸 필요 없어요. C라는 사람이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1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억. 요거는 후순위권자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순위번호 2번, 순위번호 3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전세권. 읽어봐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자, 그러면 요 읽어봐요. 채권액. 그렇죠? 요 사람 읽어봐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제 출발해보죠. A가 B한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래. 정액이죠. 정액. 그러면 5천만 원을 정액을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합치니까 얼마죠? 1억 5천. 그러면 합치니까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그러면 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후순위권자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몇 억 보고 들어가게? 1억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해관계는 정액 등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4번 B 전세권 5천 정액 등기가 될 거라는 거야. 이해관계는 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C한테 물어봐요. 성낙서 써줄래? 그랬더니 오케이 발이 써준대. 그러면 성낙서를 첨부해주면 2-1로 부기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러면 다른 사례 이제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5천만 원을 갚았어. 감액이 정액이 감액 등기가 되죠. 그러면 5천만 원 감액 등기했다 해서 후순위권자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좋을 일도 없고 더러울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감액 등기에 대해서는 바로가 2-1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요? 정액과 감액 두 자로 건치면 정감이라고 그러지 말고 변경이라고 해봐요. 변경. 전세권을 두 자로 건쳐봐요.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네. 이제 쓸 필요 없이 봐봐요. 이해관계는 있을 때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 등기가 이루어지네. 자, 성낙서를 첨부하자면 무슨 등기? 자, 부기 등기고 성낙서를 첨부하자면 주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읽어봐요.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경 앞에 표제부가 붙어서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변경 앞에 전세권이 붙어서 권리의 변경 등기죠. 그럼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돼. 일단 값만 들어놓으세요. 쓰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 활용만 해먹으면 되잖아. 자, 이제 봐봐요. 자, 전세권 변경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읽어봐요. 변경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두 자로 건치면 권리.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 없으면 부기 등기.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는 자, 부기 등기가 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주 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자, 뭐,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권리의 변경 등기에 대해서만 의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가봐요. 2번에. 변경 동그라미. 오른쪽. 찾았어요? 예, 오른쪽 2번 찾았어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네. 209페이지. 자, 변경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어? 등기 명인 표시 줄쳐놓으세요.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여기 봐봐요. 이미 이야기가 됐어요. 여기 이제 한번 보면. 자. 뭐라고 써놨죠? P7갑. 인터넷 들어가서 이름 쳐봐요. 희한한 사람 많아요. 읽어봐요. 5원 더 있어요. 이름이 5원. 5원 더 있어요. 뭐라고 써나 2만 원 더 있어요. 오공주도 있어요. 오공주. 참,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제가 다 쳐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이름은 그나마 좋은 거예요. 구갑상. 진짜 좋은 거예요. 이 갑자가 들어가니까 촌스러워서 그러지. 저는 여기 꼭 읽어봐요. 읽어봐요. 갑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학교론 선생님 중에 한번 쳐봐요. 갑칠이라고 있어요.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P7갑이 있다라는 겁니다. P7갑. 아까 자살하신 분 뭐예요? 애삼촌이거든. 애삼촌 아들이야. 애삼촌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93세로 돌아가셨어. 얼마나 이걸 좋아하는지 봐봐요. 술을 좋아하는지. 술에다 밥 말아 먹는 사람이야, 애삼촌. 그러니까 술 잘 먹는다고 뭐예요? 술 많이 먹는다고 오래 돌아가신 건 아니네요. 뭐가 편해야 좋아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야. 술에다 밥 말아 먹은 사람은 제가 애삼촌 보고 내가 세상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딴 거 사다 주는 것보다 뭐예요? 술만 사다 주면, 대백만 사다 주면 정말 좋아해요, 그냥. 시골 갈 때마다 사다 주거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 중에 뭐도 있어요? 친구 중에 얘도 참 희한한, 이게 이름 정의로, 정의호, 정삼호, 삼호, 정사호, 정오호가 있어요, 오호.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조호실. 이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호실. 나중에 누군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은 뭐예요? 카메라가 있어서 말은 못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친구가 뭐예요? 정이호야, 정이호. 독수리 형제 중에 2호예요. 지금 목동에서 용역회사 하고 있어요. 대표이사입니다. 용역. 청소하는데. 제가 청소를 워낙 잘하니까 만약에 취직할 때 여기 가서 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P7갑을 뭐예요? 읽어봐요. 자, 피천덕. 이름. 피천덕이 누구예요? 시인이면서 수필가죠. 영문학자입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집 주인이 누구예요? 이름을, P7갑이 바로 피천덕으로 이름을 곤쳤어. 읽어봐요. 개명을 했다고 그래봐요. 이 집 주인이 누구예요? P7갑. 읽어봐요. 5자로 원쳐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원친지 아세요? P27갑. 이러면 안 돼요. 이 집 주인이니까 읽어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개명이죠.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그럼 단독, 공동. 단독. 그럼 여기에 7이고 여기에 7-1이네.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래서 우리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그냥 오늘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뭔지만 잡아놔요. 나머지는 저절로 돼.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잡아놔요. 뭐라고? 개명 등기라고 잡아놔요. 개명. 자, 개명 등기. 그래서 저번에 한번 개명 등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수강생 중에 뭐가 있었어요? 하도 이제 자, 이옥녀가 있었잖아. 이옥녀. 그렇죠. 이옥녀. 이옥녀가 우리 수강생 중에 있어요. 자, 합격하면 다 남이야. 다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노래방 가면 뭐 불러요?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추가열. 그렇죠. 합격하면 다 남인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옥녀 합격자 모임에 갔는데 뭐라 그래요? 저 옥녀예요. 그래요. 나는 평강세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하나 보여주더라고. 진짜 이옥녀야. 자, 66년생이야. 제가 68이니까 뭐예요? 갑자기 태도가 바래. 눈
나 그렇게 했어요. 누나네 누나. 근데 이제 그렇다고 계약서에 이용녀라고 쓸 수가 없잖아. 뭐라고 쓸까요? 이다혜로 이름을 바꿔서 혜택을 많이 준다 해서 이게 바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봐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외울 필요가 없잖아.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개명 단독 신청이죠. 그러니까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언제나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는데 제목을 208페이지로 가봐요. 208페이지 3번에 뭐라고 써놨어? 제목 읽어봐요. 3번. 권리 변동에 관한. 그러니까 책을 번지수를 잘못 갖다 놓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가 아니라 자, 각골구죠. 각골구지만 권리관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등기야? 중성적인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중성적인 등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의신청이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나중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대의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그러면 봐봐요. 채권자 대의신청은 공동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어때? X. 어디에다? 단독. 공동에서 다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냐거든.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하라는 것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뭔지를 가라는 거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활용법만 나오면 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개념 잡아볼까요? 등기명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그의 일을 실체관계와 일치하게 하는 지정하는 등기를 뭐라고 그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3번에 가니까 무슨 등기가 나오죠? 경정 등기. 경정 등기 하면 뭐가 생각나?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그죠? 일부 원시적. 줄 거나 딱 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교환이야. 본인이 교환을 만들으라고. 왜 선생님이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있어 달라고 그러면 드릴게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스스로. 하나씩. 요약집도 제가 요약집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면 돼. 만들면. 요약집은 뭐예요? 요약집은 거기 집에 가서 한번 써보는 게 요약집이야. 경정 등기 써놓고 뭐라고요? 일부 원시적. 그렇죠? 이렇게 써놓으면 요약집이 되는 거야. 일부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자, 동일성까지 생각해야 돼. 경정 등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원칙. 그러면 동일성을 요하지 않더라도 있다라는 거네. 그렇죠? 그럼 뭘까요? A가 있다라는 소리네.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한번 봐봐 봅시다. 자, 이제 나머지는 이해하라고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경정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불발적. 원시적. 누구? 또 직권이라고 그런다. 등기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뭘로? 이의신청. 읽어봐요. 등기관. 지가 잘못했잖아. 지가 잘못하니까 직권, 경정 등기는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경정 등기는 반드시 동일성을 추구한다. 어때? X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측면에서 이제 뭐의 감각을 우리가 잡아두면 되고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통상, 자, 경정 등기는 무슨 성이 추가돼야 돼? 동일성이 추가해야 돼.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처리가 누구예요? 아, 학교론 선생님이에요. 자, 그러면 처리하고 갑성이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처리로 몇 문제? 40문제. 이제 40문제 나오는 것도 모르고요. 자, 여기는 몇 문제? 24문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처리를 등기해달라고 하는데 갑성이를 등기해놨어. 읽어봐요. 동일성 위반이죠. 그렇죠? 그때는 경정 등기가 한다. 그때 X. 그렇죠? 이때는 다시 뭐예요? 갑성이를 말소하고 처리로 등기해줘야 되는 거야. 이때는 말소 등기지 뭐예요? 경정 등기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성 위배예요? 동일성. 그렇죠? 동일성이야.
자, 그러면 또 하나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번에는 지상권 설정을 해달라고 그랬어. 지상권 설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전세권을 설정해놨어요.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같아해달라요. 다르죠. 지상권을 신청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 시 경정 등기 한다. 어때? X.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읽어봐요. 동일하지 않죠. 이때는 경정 등기에 할 수 없다라는. 26회 때 2.5점짜리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기초 체력을 할 거는 뭡니까? 읽어봐요. 경정 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무슨 성? 동일성.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처리하고 갑성이는 같아해달라. 다르죠. 그러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같아해달라. 다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무슨 불합치? 질적 불합치라고 그래. 그럼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효가 돼요. 그러면 질이 다르잖아. 처리하고 갑성이 질적으로 다르고요. 지상권하고 그러면 봐봐요. 다르죠. 그러면 우리 유식한 말로 바꿔볼까요? 무식한 말로 처리 갑성이는 사람이잖아. 사람을 뭐라 그래? 주체. 주체가 일치하지 않으면 동일성 위반으로서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오늘 뭐라고 그래? 등기의 종류가 다른다는 거네.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고 등기의 종류가 다르면 그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럼 읽어봐요.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뭐가 돼? 무효다. 맞는 이야기 돼요. 무슨 불합치? 질적 불합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쓸 필요도 없고 그냥 까먹으라고. 자꾸 뭐예요? 두 사람은 맨날 쓰죠. 쓰다 보니까 뭐 휙 지나가니까 뭐예요? 휙 지나가다 보니까 선생님 집에 가서 뭐 봐야 되는데 이것만 봐. 이것만 봐. 이것만 봐. 그래서 제가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볼매가 뭐예요? 볼수록 매를. 우리 철이 형이 뭐예요? 볼매라고 그러는데 볼수록 매를 벌어요. 그렇죠. 매를 벌어. 그렇죠. 볼매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죠? 케이크네요. 자, 뭐예요? 썩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약간 뭐예요? 부패됐네. 부패됐죠. 자, 그러면 봐봐요. 젊은 사람은 어때요? 젊은 사람은. 자, 약간 썰면 뭐예요? 썰면. 곰팡이가 피면 버리잖아. 그러면 뭐예요? 일부가 썩으면 다 버려. 그렇죠? 우리 형님들은 알뜰살뜰 하잖아. 뭐예요? 잘라서 먹잖아. 잘라서 먹어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라서 먹어도 됩니다. 안 죽어요. 자, 하여튼 잘라서 먹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네. 뭘까요? 케이크, 또 과일도 그렇고 또 하나 귤이 뭐다 옆에 조금 묶어지면 다 버리는데 그거 잘라내고 먹어도 돼요. 안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없어서 못 먹어요. 저는 없어서 못 먹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끌어들여 보자고요. 자, 읽어봐요. 일부가 무효네. 일부가 무효니까 전부 다 버리는 거야.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죠. 그러면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하고 잘라낼 수 있는 가분성이 있다면 이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불합치? 이게 양적 불합치야. 우리가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와 관련돼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봐요. 그러면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죠. 그러면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무효가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물건행위야. 여기가 물건행위고요. 이게 등기된 양이야. 등기된 양. 자, 그러면 당사자는 어디까지 행위했죠? 물건행위. 그러면 이거는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이번에 등기된 양하고 물건행위.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나요? 물건행위.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사자와 무효라는 거야. 그렇죠?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 요 등기된 양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무효가 결정된다. 이게 나중에 민법에서 배울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 우리 등기법에서는 양적 불합치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해를 하시라고. 자꾸 사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요. 자, 우리가 용불용설이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는 게 맞습니다.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는 거야. 자꾸 발전성이다. 안 쓰니까 발전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영어는 이제 머릿속에 깃털을 잡아놓고 자, 읽어봐요.
일부, 원시적 사유, 무슨성, 동일성, 원칙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등기가 팍 정강석처럼 떠올라야 돼. 경정등기라는 거. 그러면 경정등기도 크게 뭐예요? 두 종류가 있네. 표제부 경정등기와 각골구 경정등기. 똑같은 논리로 가고요. 근데 경정등기는 누가 유발할 수도 있어? 당사자가 유발할 수도 있죠. 처음부터 잘못 신청해가지고. 그러면 또 등기관이 유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읽어봐요. 또 당사자라고 한다. 신청이라고 읽어봐요. 직권. 그러면 경정등기는 크게 또 뭐도 있어?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 그러니까 직권 경정등기, 신청이 안 된 경정등기. 그럼 당사자 신청은 몇 종류가 있어? 두 종류.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해달라는 건 딴 게 없어. 뭐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만 떠오를 수 있도록. 제가 뭐 많은 거, 주변에 있는 것들은 자꾸 들어서 이해만 해나가면 돼요. 그러면 경정등기를 받았을 때 이거는 떠올라야 돼. 그러면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지고 활용해봐요. 읽어봐요. 주세 오기. 읽어봐요. 오기 그러지 말고 원시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주세의 오기는 무슨 등기? 경정등기라고 그래. 제가 옆에 앉아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요거 활용을 해 먹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요번 달 코스에 꼭 잡아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정등기는 등기 완료 당초가 뭐예요? 원시적이잖아. 일부의 원시적 차고 빠진 부분이 있어 등기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읽어봐요.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가로 2번에 뭐가 나와요? 요건. 요건 중에 특히 6번을 잘 체크해 놓으라고. 6번. 동그라미 6번 찾았어요. 경정으로 등기 뭐예요? 동일성을 해야지 않을 것. 6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바로 직권 경정등기.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을 넘겨봐요. 집합을 지금 넘겨보니까 4번에 무슨 등기가 나오죠? 말소 등기가 나오네. 말소 등기. 찾았어요? 그럼 말소 등기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자, 권리적 측면.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권리적 측면.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 이게 먼저 떠올라요.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이제 말소 등기는, 자, 권리적 측면. 자, 그러고 나서 읽어봐요. 전부 불일치. 이게 그, 전부 불일치. 전부 불일치가 돼. 전부 불일치. 자, 그러면 자기가 활용을 해 먹어야 되겠죠. 그럼 봐봐요. 말소 등기는 어떤 측면? 권리적 측면. 권리적 측면이면 제3자가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제3자가 개입되면 성락서를 반드시 첨부해줘야 되는. 성락서가 잊어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니까 성락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줘야 된다는 거네. 인감증명을 그래서 첨부해주는 거예요. 딴 거는 쓸 필요가 없어. 권리라는 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우리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활용을 못 해 먹고 있어요. 봐봐요. 말소 등기의 종류는 몇 종류? 그러면, 자, 그럼 말소 등기의 종류는 또 두 종류 더 있고, 봐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관. 그럼 말소 등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 신청 말소, 직관 말소, 촉탁 말소가 있다. 그러니까 활용을 못 해 먹고 있는 거죠, 지금. 활용을. 그러면 봐봐요. 그럼 신청 말소는 몇 종류가 있어? 두 종류. 원칙, 공동으로 말소되고, A가 단독. 그럼 시험은 A에서 나와요, 원칙에서 나와요? A 왜? 그러면 단독 말소 신청이 자주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직권 말소가 자주 줘요. 그러면 1호가 무슨 위반? 가달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에 대해서. 지금 다 배운 거 활용을 해야 돼. 지금 자기가 지금 봐봐요. 우리 고문관이 따로 없어요. 우리 진짜 제 밑에 고문관이 있었어요. 고문관. 밑에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요.
어떻게 그런 애를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뭐 집도 못 찾아가요. 집도 못 찾아가니까 인사견님이 서울역까지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백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군대 온 거야. 그렇죠? 백도 없고 힘이 없고. 백 있으면 군대 갔겠어요. 그렇죠? 군대 갔겠어요. 시킬 수가 없어요. 저보고 이제 부사수인데 뭐 제가 사수인데 부사수 시키는. 저는 이제 뭐가 고문관이에요. 딴 거는 다 공도 잘 차고 다 잘하는데 고문관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예요? 태권도. 이놈의 태권도를 제가 늦게 가는 바람에 제가 태권도 1단 따는 걸 그렇게 고생을 해요. 우리 태권도 단전 따야 되고 무조건 따야 되거든요. 다리가 굳어버려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거기 너티나무 밑에서 5살에 붙어가지고 뭐예요. 막 다리 찌던데 얼마나 제가 그 이제 고생한 건 있어요. 애를 몇 단으로 따놨어요. 애를 4단 따놨어요. 4번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태권도를 안 와도 된대요. 옛날 저희 같은 경우는 뭐예요? 태권도를 무조건 따야 됐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4단. 그럼 왜 4단까지 해놨어요? 알바라고, 알바. 왜 4단? 4단부터는 뭐 할 수 있어요? 4범을 할 수 있어. 4범을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생각해서 따는 거야. 제발 이왕 시작하려면 4범까지 따자. 4단까지 따자. 4단까지. 네가 먹고 살 거 뭐냐면 알바라도 태권도 4범이더라고. 그러니까 4범이 되면 두 번 4범이 되려면 뭘 갖추면 인성이라도 갖추면 돼요. 인성 갖춰서 이제 알바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든 1단만 하자 그래서 아니야 4단까지 하자. 뭐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말소 등기는 요 정도. 권리적 측면, 전부 불일치. 다시 한번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봐요.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오른쪽에 가니까 무슨 등기가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가 있네.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회복 동그라미 쳐봐요. 회복. 하게 말소 앞에다 화살표봐요. 말소 회복이 되려면 앞에 무슨 대상이 있어야 돼? 말소 대상이 있어야죠. 아니 저기 앞에 말소 대상도 없는데 말소 회복 등기하면 안 되잖아. 그럼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예요? 말소 회복 등기해야죠. 다시 이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말소 회복 등기 몇 종류? 세 종류잖아. 세 종류. 아까 신청으로 말소됐으면 회복도 신청, 직권으로 말소됐으면 회복도 직권, 촉탁으로 말소됐으면 회복 등기도 촉탁.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래요. 처음이니까. 이제 몇 번 듣다 보면 이제 저절로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냥 봐봐요.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온다고. 봐봐요. 생각 없이.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신청, 직권, 촉탁, 생각 없이 온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도 가로 열고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요. 권리적 측면. 그러면 전부 말소될 수 있죠. 그럼 일부도 말소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부적법 말소가 돼야 돼. 부적법 말소. 자,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이렇게 딱 써놔요. 그러면 오늘 이제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나머지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를 듣는 순간 어떤 측면? 권리적 측면. 읽어봐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뭐라고 써놨어요? 자발적 말소. 자발적 말소는 회복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왜? 언제나 부적법 말소니까. 그러면 자발적 말소에 대해서 회복 등기가 가능하다. 어때? X. 그렇죠.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대가들은 이걸 활용해 먹는 거야.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구해놔야 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이것만 계속하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지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봐봐요. 활용을 똑같은 지문이지만 활용해 먹는지 봐봐요. 이게 가장 어려운 지문이거든. 자, 그럼 말소 회복 등기에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OX, X. 이유는? 자, 말소된 원인은 두 종류가 있거든. 저기 변수가 또 있잖아. 적법과 부적법. 그러면 결론 X다 오다. X. 그렇죠.
이게 시험장 가면 마음이 급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내 부적법 말소 언제나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맞게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건져놔야 되겠죠. 말소 회복 등기 부적법으로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말소된 원인은 적법도 있고 부적법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지문이 아니라고요. 5개 지문에 섞어서 나올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가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러면 자꾸 봐봐요. 이렇게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 그럼 무슨 측면? 권리적 측면,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그거 하나만 부탁할게.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앞으로 이제 등기법을 치고 나가기 힘들겠죠. 자, 6번은 부기등기, 별표 5개. 부기등기는 무조건 출제된 거야. 부기등기는.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은, 자,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방법과 형식에 따른 물론 원칙 무슨 등기가 있어요? 주등기, A가 부기등기, 그렇죠? 시험은 그러면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A.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1번, 2번, 3번으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주등기. 다시 1로 가는 게 부기등기. 그러니까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원칙, 주등기, A가 부기등기야. 자, 1번 다음에 2번 독립번호를 붙여가잖아. 독립등기. 1번 다음에 2번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신등기. 자, 그러면 A적으로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건 주된 등기. 이거는 정된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시험은 어디에서 나와요? A외. 그러면 A를 여기 밑에다 써요. 법률 규정이 있어. 자, 부기등기는 법령의 근거에 있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요 정도 부기등기와 별표가 5개짜리고 A라는 게 법률 규정이고 방법과 형식에 따른 물 이거라도 해놓으라고. 이거라도.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활용을 해 먹겠죠. 봐봐요. 자, 1번 1-1, 다시 1에 다시 1, 2-1. 이제 여기 가서 뭘 배우느냐? 1번하고 2번이 싸우면 누가 이겨? 그러면 1-1하고 2-1이 싸우면 1-1. 그러면 1-1하고 다시 1-1에 다시 1이 싸우면 1-1. 그렇죠. 이게 이제 말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이게 무슨 등기? 주등기. 이거는 부기등기. 주등기와 말소는 부기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말소? 직각 말소가 돼. 나중에 그렇게 이제 배워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부터 부탁해요. 이거부터 부탁하자. 이거부터 머릿속에 완전히 숙제하라고. 완전히.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고. 부기등기는 이제 기본서 가서 죽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죽도록 하는 거. 별표 5개는 이제 기본서 가서 초토화시킬 거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4번에 뭐가 나와요? 가등기, 별표 5개. 무조건 뭐예요? 요거는 10점짜리야, 10점짜리. 자, 그러면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위치부터 살펴보자. 위치. 자, 가등기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옆에다 일단은 앞에다 써요. 가등기는 그 위에다 쓰면 되겠네. 요 옆에다 딴 거 쓰고요. 요 앞에다 간단하게 효력. 그럼 써놔요. 자,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무슨 등기가 있다? 예비 등기가 있어.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예요? 그렇죠. 본등기. 자, 예비 등기의 대표인 게 가등기가 있다라는 거야. 가등기. 자,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전국 등기.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예비 등기. 그러면 이제 가등기가 예비 등기의 대표 선수가 되는 거네. 자, 예비 등기. 그러면 자, 가등기를 가지고 가등기.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를 가지고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갑니다. 가등기는 등기소로 가요. 딴 데 안 가요? 그럼 등기소로 갈 때 둘이 가요? 혼자 가요? 둘이 갈 수도 있고 혼자 갈 수도 있잖아. 그럼 가등기는 원칙이 공동이고 A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자, 그러면 가등기를 여기 밑에다 이제 가등기 옆에다 써요.
자, 일단 기둥은 3개예요. 가등기, 순위 버전, 처분할 수 있고 물건적 혈액.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약간 다른 색깔로 기둥을 세워서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보자고.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럼 이렇게 써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지고라는 것은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가등기는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가등기는 임시죠. 그러니까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자, 물건적 효력을 이렇게 해서 장차 발생. 이제 다 끝났어요. 가등기는 다 끝났어요. 가등기는 요거 가지고 활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활용법만. 그러니까 요거만 외워놓고 전부 외울 게 아니라 요걸 머릿속에 완전 부팅해 놓으라고요. 자, 그러면 출발은 여기서부터 합니다. 자, 가등기는 무슨, 효력에 따라 물들어서 전국등기와 예비등기. 전국등기를 따라 말로 본등기, 예비등기를 가등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본등기는 주등기도 될 수 있고 부기등기도 될 수 있죠.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는 그러면 주등기에 한다. 어때? X. 무슨 형식에 따라서?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그러면 노래를 잘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아세요? 읽어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가면 가등기는 주등기에 한다. 무슨 말이야? 그래요. 가등기는 가등기 앞에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 일단 여기서부터 끌어와서요. 이걸 활용해 먹을 수만 알면 돼요.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가. 등기소.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효력. 장차 발생. 아까 외웠던 거 봐봐요. 외웠던 거 읽어봐요. 무슨 정의요? 사인 정의요.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정의하잖아. 정지조건부 뭐 읽어봐요. 장차 발생. 가등기 대상이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시기부 발생이야 소멸이야? 시기부 발생이야 소멸이야? 발생. 그럼 시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네. 정기부는 발생이야 소멸이야? 소멸. 보전할 청구권이 없잖아. 그럼 정기부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정지조건 발생이야 소멸이야? 발생. 그럼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네. 해제조건은 발생이야 소멸이야? 소멸.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까 민법적인 어떤 내용을 이제 가져와서 활용만 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등기 이것만 비나이다 비나이. 어떤 또 인터넷 거기 어떤 합격자 모임 가니까 선생님 기억나는 게 2가지가 있다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또 가니까 선생님 요즘 취하 다 했냐요? 그래서 취하 아직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고요. 공사 중이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만 딱 숙제 나와.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놔요.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그러니까 순위 보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부동산의 신상이죠. 표제부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받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은 요령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은 공부 자체는 요령을 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자꾸 요령이라고 그러잖아. 요령 중에서도 공부하는 요령이라는 거야. 가등기를 어떻게 들어갈 건가? 요령이에요. 진짜 종착 합격하는 사람은 요령이 있단 말이에요. 활용하면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 등기소로. 그러면 가등기에서 명령 등기가 나오면 X예요. X. 볼 것도 없어. 가등기는 신청 아니면 단독 신청 아니면 공동 신청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자, 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국어 실력이야. 이게 형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자,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자,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 이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기한.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걸 수 없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처분 제한을 가등기 돼야 안 돼? 안 돼.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요거는 글씨가 틀려요. 글씨가 틀려.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완결을 하자잖아. 그게 예약 완결권이잖아.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무슨 완결권? 예약권.
그러면 요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가등기가 달라지잖아. 그럼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부기등기라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따른다. 어때? X. 무슨 형식에?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난지 5개 지문 나오면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따른다.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거 틀린 지문이죠. 가등기는 그럼 무슨 형식에 따라서?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도 될 수 있고 부기등기도 될 수 있다. 이거야. 틀을 잡아놓으라고. 틀. 이게 틀을 잡아놓는 거야. 이 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틀 자체를 외워야 돼. 아직 공법이 어제 종강했죠? 공법? 종강 안 했나요? 했어요? 공법이 그럼 법률이 몇 개? 6개. 그건 안 해요. 그럼 안 해요. 지금 뭐 딴 데 가서 공법이 몇 개냐 그러면 8개라고 그래요. 속 터져요. 속 터져. 일단 속 터진다. 그러면 너만 속 터지냐? 나는 더 속 터진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가등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 봐봐요.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인 설정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소멸. 이때 소멸은 거진 없어요. 성질상.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거 읽어봐요. 자, 우리 그 위에다 써봐요. 보설, 이변, 처소. 6단계죠.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여기 가등기 안 되는 것은 보전하고 처분의 제한, 서리 변소 만드는 거. 그러면 여기에다 뭘 살짝 쑤셔넣을까요? 보전하고 처분의 제한을 쑤셔넣거든.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보전하고 처분 제한은 가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보전,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러세요. 소유 보전은 뭐밖에 없어? 소유권.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란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전? 순위 보전.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것은 그렇게만 딱 잡아.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다라는.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진정한 실력가는요.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에 뭐만 가지고 가면 돼? 이것만 가지고 가면 돼. 효력, 종국 등기와 무슨 등기? 예비 등기. 자, 그러면 자,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가. 가압류는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소로 가면 등기관이 뭐라고 그래? 각하 이런다고. 우리 취급 안 합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촉탁 등기가 되는 거야. 촉탁 등기. 메토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대로. 자, 그러면 나머지는 하지 마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봐요. 자, 그러면 214페이지 5번에 무슨 건물? 구분 건물 별표가 5개네. 그러면 자기가 한번 써봐요. 양심이 있어만. 자, 집합 건물 뭐예요? 집합 건물 이번 달에 반드시 요것만 외워놓으라고요. 자, 집합 건물은 등기부가 몇 개?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4개를 쓸 줄 알아야 돼. 1, 2, 3, 4. 그래서 한동 전체 표제부. 한동 전체 표제부. 그 다음에 여기 상단 하단. 그 다음에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하단. 자, 그 다음에 3번째.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 갖고. 4번째. 얼굴.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 4부분이라. 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집합 건물을 이제 앞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그러면 여기는 전체 건물. 한동 건물 표시. 자, 여기는 한동 건물 표시.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 표시. 그러면 대지권 표시에는 뭐예요? 비율과 종류.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라고요.
이 틀을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라고. 이거마저 모른다면 집합 건물하면 비극이 시작되거든. 비극.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이제 머릿속에 집합 건물, 구분 건물 나오면 뭐예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걸고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간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간 표시, 비율과 종류. 그 다음에 갖고 소유권, 얼고, 소유권, 이해관리.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 지문이에요. 한동 전체 표지부에 대지권 표시가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 표시는 전유 부분의 표지부야. 이거는 전체 땅이 들어가고 여기는 각계 땅이 들어가거든. 자,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비율과 종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비율과 종류가 기록된다. 어때? X. 비율과 종류는 어디? 대지권 표시.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등기부 양식 구조가 그렇다는 거야.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자, 그러면 이유만 알면 돼요.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왜 이런 등기부 양식 구조를 갖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자, 그러면 원래는 자 봐봐요. 이유를 알아야지. 자, 여기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어디로 가요? 건물로 가야 되다. 건물 등기부로. 이거는 뭘로 가요? 토지. 그러면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토지 등기부가 똑같은 게 10장이 있으면 비효율적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특수해진단 말이야. 상단은 건물, 하단은 땅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땅의 내용이. 땅이. 그러면 뭐봐? 그러면 한동 전체, 요 전체에 대한 표제부, 전체주예요. 표제부. 그러면 상단에는 요 한동 건물 표시 내용이 들어갈 거고, 요 밑에는 전체 땅, 요 밑에 있는 대지권은 전체 땅이 들어간다고. 이게 이거예요. 봐봐요. 이게 삼성 아파트예요. 삼성 아파트. 요게 대우 아파트라고 생각해봐요. 삼성 아파트 몇 동? 도동. 몇 동? 네, 또 세 동이 되죠. 그러면 요 땅이 대지권이거든. 요 대지권은 누구 아파트가 된 거야? 삼성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이 된 땅이야. 그럼 여기 요 밑에 있는 땅은 뭐예요? 대우 아파트예요. 대우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거는 삼성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이 된 거고, 요거는 대우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땅이, 요 대지권이 삼성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체 땅이 어디로 간다?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땅 상단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 전유 부분. 그렇죠? 밑에는 각계 땅. 그러면 만약에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분의 1? 10분의 1. 대지권 비율이 요 하단에 기록되는 거야.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 대지권의 비율과 종류가 기록되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봐봐요. 선생님, 대지권 비율은 알겠는데 대지권의 종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한번 설명을 듣고 일단은 그러면 요걸 숙제 놓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몇 필지인지 봐봐요. 아직 다 안 그렸어요. 몇 필지? 네 필지. 자, 누구 땅이? A 땅, 요거는 B 땅, C, D 땅이. 자, 삼성에서 요 네 필지를 구입해서 50장짜리 오피스텔을 지려고 그래. 오피스텔도 집합 건물입니다. 자, 그랬더니 삼성이 이제 오다가 들어갔어요. 이제 네 필지를 사서 50평을 주려고 그랬더니, 자, A야, 좀 팔아라. 그랬더니 팔겠대. 자, 그러면, 요거는 누구 거야? 삼성 거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근데 B는 죽어도 안 팔겠대. 안 팔겠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너한테 임차권은 설정해 줄 수 있어. 임차권은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자, C는 팔아라 그랬더니 판대.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서? 삼성한테 넘어갔네. D는 팔아라 그랬더니 죽어도 안 판다네. 저거는. 근데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지상권은 설정해 줄게. 지상권은 설정해 줄게. 이제 다 됐네요. 그러면 소유권자는 누구야? B. 임차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삼성. 요 D죠? 자, 지금 D가 소유권자죠? 근데 지상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삼성이 가지고 있네. 자, 이제 50평을 줘요. 자, 집합 건물이네. 자, 그러면 몇 필지가 됐어? 세 필지. 네 필지가 됐죠. 자, 요 밑에 있는 땅 이름이 뭐야? 대지권이죠. 대지권의 종류에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야. 대지권의 종류는 읽어봐요. 요거는 소유권, 요거는 소유권, 요거는 임차권, 요거는 지상권. 그러니까 대지권의 종류는 요 하단에 기록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지권의 종류는 꼭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아파트는 거짐 10중 8구 소유권이 많죠.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우리 공법에서 뭐야? 알받기. 죽어도 안 한다면 알받기. 그래서 옛날에 알받기 봤어요. 제가 사우나를 막 가고 있는데 아는 수강생, 형님 뭐 하세요? 남의 아파트에 뭐 포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포장받고. 조금 전에 봤는 이게 알받기입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했는데 내 땅을 뭐에 아파트에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비를 받고 있대. 주차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게 알받기가 되는 거야. 알받기.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는 모두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을 수 있다. 읽어봐요. 소유권도 있을 수 있고 임차권도 될 수 있고 지상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B. 요거는 소유권은 D. 그러면 대지권은 여기 뭐예요? 임차권, 여기는 지상권. 거기에 바로 읽어봐요. 대지권의 종류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만 좀 어떻게든지 한번 해봐요. 이제 원인은 다 밝혔으니까 이거는 노력만 하면 되잖아요. 노력만 하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집합 건물은 몇 부분? 4부분.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올고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은 전체 건물, 하단은 전체 땅. 그게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나는 각계 땅, 그 이름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갖고 올고 몇 부분? 4부분. 그것만 해놔요.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라고. 저한테 맡기면 돼요. 그거 마저 안 하면 이해 넘기기 전에 그거 마저 안 하면 안 돼. 그거라도 알고 가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테마가 나왔네. 6번 무슨 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거기에다 써요. 세자로. 삿대질이라고 써요. 삿대질. 이의신청은 삿대질이야. 삿대질. 국가한테 가서 삿대질 하는 거야. 삿대질. 그럼 오늘은 거기까지가 바로 이의신청은 뭐라고? 삿대질이에요. 그러면 삿대질인데 봐봐요. 그러면 삿대질인데 직접 이해관계한테 뭐예요? 간접 이해관계한테 삿대질 해봐. 가는 행인한테 삿대질 해봐. 맞아?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러면 삿대질은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 직접 당사자만 할 수 있다. 직접 이해관계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A급비한테 이르게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읽어봐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B가 C한테 넘겼어요. 무슨 등기가 되죠?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네. 읽어봐요.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양도인.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 당사자는 누가 된다? B와 C. 그러면 이 이전 등기에 대해서 A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 시 저당권 설정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어때? X. 아까 뭐라는 삿대질은 아무한테 가서 하면 맞아 죽는다라는 거야. 삿대질은 누구한테만 하라? 직접 이해관계인한테만 할 수 있다. 직접 이해관계.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주체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일단 급한 불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신청은 감각을 뭘로 잡아두면 돼? 삿대질이라고 잡으면 돼. 무슨 질? 삿대질. 그렇죠. 삿대질 하면서 봐봐요. 삿대질 하면서 뭐라고 싸워요? 옳으냐 그러냐 싸우지. 너 적법이야 부적법이야 이렇게 싸우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적법 부적법은 판사한테 가서 여쭤볼게요. 판사님, 요 사례에 대해서 옳고 그러요, 옳은 거 그런 거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럼 판사가 답변을 안 해요. 판사님 왜 답변을 안 해줘요? 판사는 법을 잘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런 거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왜 안 해주는데요? 저는요, 적법과 부적법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신청은 그러면 옳고 그런 거 한자로 건지만 옳고 그런 거 당부당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재판 전 단계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의 신청은 어떤 단계? 재판의 전 단계에서. 그러면 이의 신청의 대상은 뭐예요? 부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뭐라고? 삿대질. 요 정도만 알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드디어 2019년 이제 뭐예요? 자, 어디가 가요? 자, 헌해가 가네요. 헌해가 가. 저번에 이 이야기했다가 뭐예요? 이 이야기했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아서. 2019년이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전년.
자, 2010년이 2년이에요. 자, 2년 전년 했다가 뭐에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2019년은 이제 뭐에 모두 흘러보내고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2020년 무슨 띠? 경자년, GT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 딱 균형이 맞잖아. 딱 2020 얼마나 좋아 2020 좋잖아요. 작년에는 너무 불안했어요. 2919 제가 그래서 국합성이니까 약간 불안해. 그렇죠? 생각이 4차원이에요. 사이코죠. 그래서 성을 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호적을 파서 성씨를 10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식갑성. 그래서 꽉 찬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하여튼, 자, 2020년 우리 노력 분발해서 해보자고요. 이제 2020년 어제부로 그러니까 309일인가 남았을 겁니다. 307일인가 9일인가 남았을 거예요. 자, 하여튼 며칠 안 남았어요. 엊그제 시험 봤는데 시간 금방 가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 또 2021년으로 갑니다. 그냥 앞뒤 생각하지 말고 앞만 바라보자고요. 하여튼 경자년 2020년 부지런히 한번 공부해서 합격하자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영어는 못하는데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그리고 첫날 또 저를 또 처음으로 보게 되네요. 그때는 혹시 이제 체력 단련을 좀 해놓으시고 오후에 3시부터 6시까지 민법을 한다 생각하고, 자, 주변 정리 확실히 하고 나세요. 애 밥 챙겨줄 생각하지 말고 밥 챙겨 먹어.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하여튼 해피 뉴 이어거죠. 2020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